이성문 교육감이 재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차별성이 뚜렷한 현 교육감과 김광수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지난 임기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고교 체제 개편, 지방세 전출 비율 상향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복지 특별도를 실현하는데 초당적인 지혜와 지원을 결집해냈습니다. 이번 선거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라며 모든 아이들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주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아이들의 손으로 항구적인 평화 통일 시대를 여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2018년 5월 4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중국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루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루쉔의 여러 저작 가운데 아큐정전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주인공인 아큐, 온갖 찐따 같은 행위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물론 약자에게는 강하고 반대로 강자에게는 약한 이런 전형적인 양아치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저열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하든 아니면 자기보다 약한 남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이른바 정신승리의 달인으로 나오는데요. 루쉔은 이 작품을 통해서 사명감이나 목적의식도 없이 이 무기력하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20세기 초 중국 사회의 모습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아큐라는 인물과 똑같은 캐릭터가 지금 제주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냐고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눈치채셨죠? 방송 시작 전에 전해드린 KBS 리포트에 나오는 바로 주인공, 이른바 제주교육의 책임자라 불리는 이성문 교육감입니다. 이미 고칼의 제주팟을 통해 여러 차례 이 교육감의 실정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교육감의 찐따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역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성문에 대항하겠다며 나온 후보가 영 신통치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교육감 직선제 따위는 없애야 한다는 노룩 김무성의 황당한 주장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실화냐? Oh, really? 마지대? Oh, really? 단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 치열한 도지사 선거에 가려져서 좀 많이 부각된 편은 아니에요. 표 얻겠다고 돈 꼬라박아서 억지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시키는 이성문 교육감도 해봐야 30%. 반 이성문을 기치로 내걸고 단일 후보로 선출된 김광수 전 교육위원도 끽해봐야 20%. 역시 교육감 선거는 패지만이 정답일까요? 자, 좋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그제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야 정말 이성문의 정신 승리, 정말 쩌는 캐릭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지난 임기 동안 가장 큰 성과를 뭐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고교 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이런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올해 1월 25일자 재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도교육청 산하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도내 초중고 재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행복감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 관계자의 멘트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하락한 이유, 고입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등 입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2006년과 조사 대상과 표집 방법이 달랐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의 정신승리도 이쯤 되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이라든가 장애아이들을 대한 교육 다소 미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성문 교육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과거에 비해 폭넓고 다양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자기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고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의제로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고 의제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참.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고 이민호 군 상황에 대해 철저히 외면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감 생각 어떤가? 라고 질문을 했네요.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다. 외면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문제 해결 방식에 서로가 합의 중에 있다. 서로 대화를 할 때 하나의 안이 나오고 또 다른 안이 나와서 그 과정을 합의 중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성문은 인지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 처지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주 교육을 개판으로 망치기 전에 그리고 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까운 정신과에 들러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지난해 현장 실습 도중에 숨을 거뒀죠.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의 고 이민호 군, 이 군의 아버지가 어제 도내 언론사에 자신의 착잡한 심경을 담은 글을 보냈다고 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은 이 세상에 없고 저와 엄마는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시간이 야속하게 잘만 흘러갑니다. 오늘 이성문 교육감의 재선 출마 기자회견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호의 사고 이후 왜 교육청이 약속한 추모, 조형물 등의 부분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호를 외면한 적이 없다. 서로 합의를 보는 과정이다라고 했다지요. 민호 아버지로서 이성문 교육감에게 부탁합니다. 민호의 이름을 들어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을 위한다며 교육감에 출마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민호를 잊지 않았다면 5개월이 넘도록 시간만 흘려보내지 않았겠죠. 오로지 출마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호 장례식장에서 교육청에서 추모비를 세우겠다는 말을 먼저 해서 받아들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들이 사주기가 지나도록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이유가 제가 버티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사고 이후 행정관료들은 사건의 조기 수습에만 급급했습니다. 교육청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형식적인 것에 그쳤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거나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 실습생의 연속된 죽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민호의 이름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사건에 대한 어떤 원인조차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습생을 보내기 전 현장에 대한 점검 및 안전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노동부와 같이 현장 방문을 할 생각도 없고 노동부에 협조 공문도 보내지 않은 교육청 및 교육감은 직무유기 및 근무 태만을 한 것입니다. 표준협약서에는 공장이 이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공장에 제재할 수 있는데 교육청은 손 놓고 있고 어떤 행동이나 제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식을 집어삼킨 기계를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점검을 잘하고 손을 쓰면 된다고 두 번 다시 사고 없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안전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공장의 작업 중지를 해제해주면서 아무런 말 없이 해제했고 제가 왜 공장이 가동되느냐는 질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가동된 것이니 하자가 없다는 답변으로 본인들의 역할은 다 했다고 합니다. 과연 노동부와 교육청이 원칙대로 했으면 이 사고가 일어났겠느냐고 반문을 안 할 수가 없고 민호가 학생으로 그 현장에 실습을 나가 실습증 3번의 사고를 낳고 그 사고를 모르고 있었던 교육감도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왜 법에서 정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민호가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사고로 다쳤을 때라도 규정대로 보고가 잘 되고 했으면 저희 아들 민호가 죽었을까요? 규정을 제대로만 했으면 민호는 웃는 얼굴로 엄마와 형과 저와 같이 지내고 있겠죠. 이번 사고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 관료들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입니다. 교육청 관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교육청에서 먼저 한 말이 이번 사고로 민호의 추모비를 세울까 한다라고 하여 기왕 세울 거면 교육청에 세워라. 추모비를 교육청에 세워 교육공무원들이 각성하고 반성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갖겠지라는 뜻이다 하고 장례식장에서 이성문 교육감에게 말했고 교육감은 약속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이성문 교육감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도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이 진행될 것입니다. 민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호의 죽음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것. 교육청, 노동청, 공장 할 것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더 이상 확대를 막기 위해 외면하는 모습만 보게 되어 저는 모든 공직자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의 이익에만 신경 쓰고 이번 일로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결국은 이 사고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결론은 힘없고 돈 없는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운 부모가 잘못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모든 책임은 엄마 아빠한테 있는 것처럼 자책하고 비관하고 이런 세상에 내가 굳이 삶을 계속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하는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래야 하나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민호를 보내고 후회도 많이 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교육청, 임직원 및 교육감, 모든 것을 회피하고 책임 없는 말만 하는 노동부,
남의 일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제3자들. 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래야 하나,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나 후회만 들 뿐 쓰러질 것 같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민호를 보내며 가슴에 손을 얹고 했던 약속을 실행하고 싶을 뿐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가슴이 다 찢어져 견디기가 힘드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이만 끝을 내겠습니다. 2018년 5월 3일 민호 아빠가. 네, 자식을 잃은 이 애틋한 부정이 느껴집니다. 참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슬프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성문이 이번 선거부터 자신이 그동안 4년 동안 울거먹었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교육, 교육이 먼저인 사람, 이렇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따라하는 건 좋은데 먼저 본인부터 인간이 되십시오. 이성문 씨.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남과 북의 정상이 11년 만에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 온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아마 많은 분들 방송 지켜보시면서 한반도의 봄이 왔음을 온몸으로 실감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반도의 봄을 채 느낄 순간도 없이 제주 지역 정가는 이번 한 주 다시 겨울왕국으로 급속히 싸늘해졌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한 주 동안 어떤 말폭탄을 주고받았는지, ICBM을 쏘고 받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해온 김우남 전 예비후보 측이 결국 검찰 고발에 나섰죠. 자, 그러자 강창일, 오영훈 두 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도당의 명의로 김 전 예비후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성군 국회의원이 현재 도당 위원장이니까 사실상 국회의원 3명 모두가 김우남 때리기에 합세한 셈입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선거 직전 검찰 고발로 이어진 점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사 결과 명백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명예훼손과 무고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물론 해당 행위, 중대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높은 수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아예 김우남 전 예비후보의 정치 인생을 끝장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 예비후보 측 이들 두 국회의원이 관리하는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이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국회의원과 도당, 지역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던 당원 명부 파일의 생성 날짜가 김 전 예비후보 측이 제보받았다고 주장한 이런 파일보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더 늦은 거야.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못 먹는 밥에 재를 뿌리는 듯한 이런 태도 얼마 전까지
도당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맞는지 의심된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의 내홍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났을 당시 신구범 전 도지사 후보가 갑자기 원희룡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을 맡아 이때도 내홍을 치른 바 있죠. 이번 역시 선거 결과를 떠나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정확히 40일 남았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공약 경쟁이나 신경전이 치열한 것 같죠? 자, 원샷 원킬, 한 방에 한 놈씩. 보통 선거전 때는 내가 목표로 하는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화력을 집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일석이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녹색당 고은영 후보의 활약이 두드러진 한 주였습니다. 자, 고 후보 아예 날짜를 정해놓고서 월요일은 민주당 문대림, 그리고 수요일은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동시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지스함급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문 후보를 두고 지난 2011년 도의회 의장 시절 우금민 전 지사와 함께 추진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에 대해 의회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도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라고 밝혔습니다. 그제는 원 후보를 겨냥해서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난개발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제주는 원희룡의 큰 정치를 위한 재물이 아니다. 청정제주라는 시대적 과제에 오롯이 집중할 도지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 당사자들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자, 일단 문 후보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 후보 난개발 논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난개발의 책임은 전임도정과 그 주변 세력에 있다. 드림타워 초고층 허가, 중산간 개발사업 허가 등이 모두 전임도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이죠. 역시 남 탓의 달인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문 후보는 좀 선두권 경쟁에 집중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이게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까지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다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원희룡만큼은 견제하겠다는 시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 문 후보, 원 후보의 지난 2014년 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 경제 공약인 지역 총생산, 즉 GRDP 25조 원 달성을 겨냥했는데요. 2014년부터 3년 동안 1인당, 도내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며 25조 원 공약은커녕 실상은 3년 내내 15조 원 수준이었다. 하루빨리 도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원 후보가 문 후보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문 후보, 원 후보의 도정 운영, 과거 도정 운영 성과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고 있는 것 같죠. 서로의 약한 고리를 각각 도덕성, 그리고 공약 실천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원 후보 측에서는요,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문 후보의 석사 표절,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이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존재감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마디 다뤄주지 않을 수 없죠. 모처럼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의 합이 맞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유진희 도의원이 나 원희룡 돕겠다라고 탈당 의사 내비쳤는데요. 자, 김 후보 논평을 통해서 자, 유진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우리 당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줬는데
당을 떠나는 건 배신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장 후보 역시 유진희 의원의 탈당은 기본적인 정치 윤리를 부정한 것이다. 지역 정치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결국 유진희 의원 제명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글쎄요, 제명 처리를 하니까 이게 또 도의원 신분을 또 유지한다고 하네요. 이게 혹시 위장 아닐까? 자, 뭐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김방훈 후보 이번 주에 문대림 후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까지 했는데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이게 황급히 연기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무슨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네. 저 혼자 오래 떠들었더니만 목이 아픕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제주 CBS에서 방송된 고제일의 뉴스톡 전해드립니다. 자, 원희룡 지사가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단체로부터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1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자, 원지사가 정말 진짜로 공약을 잘 이행해서 이렇게 받았다면은 원희룡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여부를 떠나서 박수 받을 일이지만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진짜? 그랬어? 의구심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전해드리는 뉴스톡. 이거 순서가 뒤로 밀려있다고 결코 가벼운 코너가 아니거든요. 저 고칼의 일주일의 노력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이거 잘 들어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대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시간이죠. 오늘도 뉴스톡, 시사칼럼 뉴스톡 고재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예, 이제 내일이면 지방선거 D-40일이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벌써 보니까 내일이면 5월 4일이고 한 달 조금 남았네요. 이제 연휴가 이어지겠군요. 뭐 어쨌든 네. 점점 선거 분위기도 고조되는 것 같죠. 이제 네. 요즘 상황을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고 또 반대로 문 후보가 원 후보의 도지사 재임 당시 이 성과 문제를 각각 제기하면서 이 장군 멍군하는 그런 양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원희룡 후보의 도지사 공약 이행에 대한 그런 팩트체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 앞으로 2번, 3번 이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공약 이행 두고서 문 후보와 원 후보 사이에 어제 약간의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선 6기 제주도정의 공약 달성률을 두고 이 두 후보가 공방을 한 차례씩 주고받았죠. 문 후보가 어제 이 원 후보가 이 대표적인 경제 공약 GRDP 25조 원을 달성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꼬집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원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이 정작 공약집에는 이거를 반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도의회에서 그냥 뭐 GRDP 25조 원 달성은 선언적 의미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 원 후보 자신의 공약 실천율 뭐 그렇지만 않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 이 지난달 19일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단체가 내놓은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 이행 성적을 들었습니다. 이 발표에서 원지사
76.27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17개 시도 평균이요. 68.11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하셨다는 그 팩트체크가 바로 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법률 소비자 연맹 외에도 다른 곳에서 발표한 뭐 공약 발표 이행 성적이 몇 개 있긴 한데 예. 일단은 오늘은 이번 코너는 일단은 법률 소비자 연맹 건을 중심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예. 이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단체가 이번 공약 점검을 위해 이제 상근 모니터 요원과 분야별 전문가, 뭐 소상공인과 대학생, 청년 연합 등 이 시민, 연인원 4,500명을 투입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평가 방식이 이렇더라고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5대 공약, 그리고 단체장의 선거 공보에 포함된 공약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그리고 단체장 등이 공개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주도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이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객관성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예. 뭐 답안지를 제가 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뭐 그렇게 예.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법률 연맹 측 선거 공약 이행 성적을 모두 10단계 등급으로 분석 평가했다. 하지만 이제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경우도 있어서 예. 5번 이상 크로스 체크를 거쳐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엄격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거쳤음을 강조하는 대목인데요. 예. 사실 뭐 제주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네, 사항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얼핏 보더라도 평가 자료에 적지 않은 부분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예. 이걸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 이렇게 많았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류 아나운서 혹시 이 공약 몇 개 정도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네. 모두 142개 공약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뭐 남경필 경기도지사 145개에 이어서 네. 이게 두 번째로 많은 공약 수인데요. 예. 전국 평균이 94개에 불과하더라고요. 원래 원지사의 공약이 모두 105개였는데 예. 갑자기 증가했죠.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공약집에 따르면 원지사의 공약은 크게 5갈래로 나뉩니다. 예. 1순위가 이 도민과 협의하는 협치시대 개막,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이 관광산업 육성, 세 번째가 1차 산업 고부가 가치화와 유통 시스템 개선, 예. 네 번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다섯 번째가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 복지와 맞춤형 복지입니다. 이게 원지사의 공약 그러면은 뭐 청정과 자연 아니면 네. 뭐 전기차 보급 이런 게 중심일 줄 알았는데 막상 이게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집은 결이 조금 다르네요. 제 머릿속에도 류 아나운서가 예. 기억하시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원지사가 공약 가운데 일부를 당선 후에 손질하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아니 그건 충분히 예.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협치 체제 구축을 가장 우선으로 두면서 제주 공동체 복원과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완성, 예. 이외에 안전과 복지, 교육, 환경과 문화, 생활과 관광 등 14개로 세분화시킵니다. 일단 협치 공약이 제1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시행 공약이 완료됐다고 평가가 돼 있어요. 예. 2015년 132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점차 증가해서 올해 200억 원까지 편성이 됐는데요. 자, 이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공약이 완료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뭐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게 확대한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비교할 것이 이 기간 동안 제주도의 전체 예산이 3조 8천억 원에서 5조 3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효과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미뤄볼 수 있겠습니다. 예. 도정 정책을 위해서 민간과 현장 중심의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도 있었어요. 예. 위원회 공개 모집을 확대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 정책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공약, 즉 예. 완료된 공약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한 번 있었는데요. 현재 제주도가 만든 전체 위원회 230개 가운데 예. 45개 정도가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도정조정위원회, 현안을 다루기는커녕 명예도민 심사만 하고 있었다고 도의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완료다, 정상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공약 평가가 아무래도 이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계속해서 행정시 권한 강화 공약을 살펴보죠. 이것도 예. 협치 카테고리에 있는 항목인데요. 예. 행정시 권한 강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예.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미흡하지만 지속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5점 만점에 3.5점을 줬습니다. 인사나 예산권의 일정 권한이 행정시로 부여된 것은 맞지만 예. 2년도 채 안 되고 있죠. 행정시장의 평균 임기. 예.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같은 도민 여론이 이게 제대로 반영된 것이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 법률 소비자 연맹이 이 공약 평가를 위해서 언론 보도 내용도 모니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팩트체크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예. 현재 수기형 공론화 의제로 채택돼서 모든 과정이 올스톱됐습니다. 개원이 불투명한 헬스케어 타운 이게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타운을 밑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공약 역시 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약이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이거는 기본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완료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죠. 예. 예. 도내 1차 산업 종사자분들의 이제 수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 이게 핵심이 국비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제주도 특별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자 그럼에도 실질적인 국비 지원 내역이 없어도 이게 완료 공약으로 또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 이 법률 소비자 연맹 측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예. 법률 소비자 연맹 측에 이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예. 내부 업무가 바쁘다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요. 예. 오히려 이 사실관계를 제가 좀 문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뭐 후보들끼리 검증을 하게 놔두지 왜 언론이 나서느냐 이렇게 핀잔까지 주시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무튼 다음 주 방송에서는 예.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예.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